충북지사 후보가 대규모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 가운데 김영환 후보는 메머드급 선대위 출정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과 윤석열 당선인 특별고문 간의 대결로 전국적 관심 선거구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청주시장 선거에서는 시민운동가 출신의 50대 초반 송재봉 후보와 엘리트 관료 출신의 50대 중반 이범석 후보가 맞붙게 됩니다. 누가 당선되든 민선시대 들어 최연소 시장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현역 단체장들이 줄줄이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현 청주시장과 단양군수, 옥천군수가 당내 경선에서 충격의 패배를 겪으면서 낙마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거리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충북의 코로나 감소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 노영민 충북지사 후보가 대규모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세를 과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다음 주쯤 비청주권 의원들이 함께하는 메머드급 선대위 출정식을 갖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노영민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미니 전당대회를 방불케할 만큼 민주당 인사들이 총집결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김진표 부총리, 강기정, 홍영표, 김종민, 우원식, 고민정, 정성우 의원 등과 지역 국회의원, 당원과 지지자 등 400여 명의 자리에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노영민 후보는 검증된 충북 전문가라고 띄웠고 상대인 김영환 후보는 야망을 채우러 충북에 내려온 정치 철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충북 도민에 대한 사랑 또한 직선적이고 매우 충실하다는 걸 저는 압니다. 한 번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노영민 후보는 충북과 도민을 위해 충북을 잘하는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 노영민과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세상을 우리의 터전 충북에서 이루겠습니다. 앞서 선거 사무실을 개소한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하루 전 당내 경선 경쟁자들과 손잡고 원팀을 선언했습니다. 다음 주쯤에는 정우택 총괄선대위원장과 박덕흠, 이종배, 엄태영 상임선대위원장 등 500여 명으로 구성된 메머드급 선대위 출정식도 엽니다. 도민들께서 저를 선택할 때 아마 이 세 분이 힘을 합치게 된 것을 아마 든든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북지사 선거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과 윤석열 당선인 특별고문간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전국적인 관심 선거구로 떠올랐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네, 청주시장 선거는 시민운동가와 관료 출신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누가 되든 역대 가장 젊은 50대 청주시장을 맡게 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경선에서 현직 한범덕 시장을 꺾고 공천장을 거머쥐게 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 청주대 출신으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옥고를 치렀고 청주 시민운동사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송재봉 후보는 행정고시 출신의 엘리트 관료시장 시대를 마감하고 시민 중심의 생활정치 시대를 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관행 행정에 익숙한 관료 출신 단체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 성공 모델은 모두 시민운동가 출신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충북대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해 청주 부시장과 시장 권한대행까지 지낸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 이 후보는 100만 자족 도시로 청주를 키우고 불통의 시정을 공감과 소통의 시정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주는 나고 자란 곳이자 공직생활의 절반을 보낸 곳이라며 누구보다 청주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많은 행정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고 그리고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우리 답답한 청주시정을 역동적이고 시원한 시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출신의 50대 초반 송재봉 후보와 엘리트 관료 출신의 50대 중반 이범석 후보. 누가 당선되든 민선 시대 들어 최연소 시장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송재봉 후보가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했고 이범석 후보는 소통시장을 강조하며 나름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는 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한편 한범덕 청주시장은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기자들을 만나 경선 절차에 아쉬움이 있지만 승복한다며 후임 시장이 취임할 때까지 민선 7기 시정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장은 또 선출직에 다시 도전하는 것은 현재로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고향인 청주에 머물며 저술 활동을 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현역 단체장들의 절반 이상이 새 얼굴로 바뀌게 됐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현역 단체장들의 대규모 물갈이가 현실로 다가온 건데 세대 교체 바람은 내년 총선까지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역 단체장들이 줄줄이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과 류한우 단양군수, 김재종 옥천군수가 당내 경선에서 충격의 패배를 겪으며 낙마했습니다. 앞서 이시정 충북지사와 정상혁 보훈군수, 홍성열 증평군수가 3선 연임 제한으로 하차한 데다 박세복 영동군수의 불출마 선언으로 충북 12개 자치단체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곳의 교체가 확정됐습니다. 현역 단체장이 본선에 오른 충주와 제천, 괴산, 음성의 선거 결과에 따라 물갈이 규모는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불어온 물갈이 바람은 정치 신인들의 약진과 함께 내년 총선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존에 있던 인물들로는 더 이상 선거에서 승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 교체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줄을 이루지 않겠는가. 특히 다음번 총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좀 떠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 자치단체장 가운데 아직 대진표가 확정되지 않은 곳은 충주시가 유일합니다.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는 도내 처음으로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4파전으로 치러진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우건도 전 충주시장과 맹정섭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다시 한번 격돌합니다. 충주는 이번 주에 결선 투표를 통해서 후보가 확정될 것이고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이 모두 원팀으로 충주시장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뛸 것으로. 민주당은 오는 5일 최종 후보를 확정해 국민의힘 조기령 현 충주시장과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566일 만에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건데 당장 학생들의 체육 시간이나 거리의 풍경이 달라졌는데요. 진기훈 기자가 시민들의 모습을 둘러봤습니다. 팀복을 맞춰 입고 운동장에 선 초등학생들. 환호성과 함께 마스크를 벗자 환한 웃음꽃이 터져 나옵니다. 2년 넘게 제대로 누리지 못한 체육 시간을 이제는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이게 마스크 벗고 나올 수 있어서? 네, 너무 행복해요. 이어달리기 시간도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호흡하며 운동장을 질주하고 친구들은 뜨거운 응원전을 펼칩니다.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한 다음에 같이 못 붙어 다니고 있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니까 벗고 이제 더 재미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도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여유를 만끽합니다. 엄청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강아지랑 애들 데리고 피크닉 나왔는데 마스크를 이제 안 써도 돼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쉽게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또 사람들이랑 접촉도 많고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다시 써야 되니까 불편할 것 같아서. 이제부터 야외에선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공원 산책이나 등산, 야외 결혼식, 야외 체육 수업 등 대부분 실외 활동에 적용되고 학교에선 모둠 토론 활동과 현장 체험 학습, 체육 대회 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충북의 코로나 감소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장 등 밀집도가 높은 곳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 대상은 아닙니다. 실외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좀 해주시고 개인 생활 방역이라든지 개인 방역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바깥이라도 밀집도가 높아 15분 이상 1m 거리 두기가 어려울 경우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 계획을 놓고 지역 내 의견이 분분합니다.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는 충청북도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새 정부 충북 지역 공약에 반영됐는데요. 의료계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오송 주민들은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이스트는 오송으로 고맙습니다. 청주시 오송읍 주민들은 새 정부 인수위가 충북 지역 공약에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조성 사업을 반영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바이오메디컬 인재 양성을 위해 각계각층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은 인재 양성이 꼭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100만을 바라보는 통합 청주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사료되고요. 이렇게 주민들이 나선 것은 지난 3월 충청북도와 청주시, 카이스트가 맺은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설립 협약을 두고 충북대와 의료계의 반대 움직임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 인근엔 이미 충북대학 병원과 세종 충남대 병원 등이 있어 오송 캠퍼스 내 의대 정원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바이오 메디컬 분야 국가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당사자 간 협의가 우선이라는 논리입니다. 적어도 충북에 있는 전체적 인프라, 그리고 충북에 있는 교육기관들과의 충분한 협의,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아주 밀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어져야 돼요. 충청북도는 바이오 메디컬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오송의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특성화 캠퍼스 유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가 이제 바이오밸리가 이거를 세계적 수준으로 이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사과학자 연구하는 분들이 꼭 필요하고, 충청북도는 일반 진료의사가 아닌 의사과학자 육성이 목적이라는 주장이지만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 개인 사업자의 주민세 사업 소분과 교통운수 종사자의 영업용 등록 차량의 자동차세 100%를 감면합니다. 또한 올해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개헌 국민연대는 지방 분권형 개헌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개헌 국민연대는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의 대국민 비전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와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의 통합적 균형 발전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한 부총리급의 강력한 총괄 집행력을 갖춘 상설 정부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휘발유 등 주유소 판매 가격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충북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961원으로 인하율 확대 전인 지난달 30일보다 20원 낮아졌습니다. 충북의 리터당 휘발유 최고가는 2,522원, 최저가는 1,798원으로 724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유의 평균가는 리터당 1,909원으로 이틀 전보다 12원 내렸습니다. 충청북도는 단양군에 위치한 한국석회석 신소재 연구소가 산업부에서 공모한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제조기술 사업에 선정돼 국비 27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38%를 차지하는 충북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산 친환경 건설재료 제조 기술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수도관 공사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작업자 2명이 깔렸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작업자 A씨가 5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스스로 탈출한 한 명도 허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수도관 설치 작업 중 도로 경계석과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원 생명쌀이 오는 4일부터 대한항공 기내식으로 납품됩니다.
물량은 월 20톤가량이며 납품 기간인 오는 2024년 4월까지 대한항공 기내식의 밥은 모두 청원생명쌀로 짓게 됩니다. 청원생명쌀은 전국 최초로 15년 연속 한국표준협회의 로하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